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송열 작가님의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은 이 중년들을 위한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주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한송열 작가님은 긍정 심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렇게 이제 독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긍정 심리학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얘기잖아요. 긍정 심리학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긍정심리학은 그냥 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 고치시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더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걸 더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긍정심리학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더 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긍정심리학이죠. 네. 근데 사실 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해야 될 것만 이제 먼저 보이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이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되게 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못하는 걸 지적을 해서 더 잘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항상 잘하는 거는 못하고 못하는 거는 자꾸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안 좋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 어쨌든 긍정 심리학은 대단히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책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에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독자분들하고 딱 이제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내 모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 독자들도 이 책에 딱 맞는 연령층이 중년이시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나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버릴 거를 과감하게 좀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살다가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사가 되게 짐을 옮기는 건 줄 알았더니 쓸데없는 것 그동안 괜히 가지고 있었던 걸 버리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들을 버리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가는 이 변화를 주는 시기가 중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욕심이 나서 그렇지 버리자고 들면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요즘에 왜 트렌드도 또 미니멀 라이프, 그다음에 신박한 정리 이래가지고 트렌드가 돼 있잖아요. 저도 당장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뭔가 좀 정리해서 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 시도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 이제 책에 보면요. 사랑이 상하면 지배가 된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동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직장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 동료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건강한 사랑 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랑 이렇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법을 구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랑만을 지속적으로 주어야지 우리의 어떤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그 말씀에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공감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건강한 사랑과 상한 사랑을 구별하고 그런 건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 사랑에는 건강한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건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그 사람의 삶을 좀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상한 사랑은 그게 이제 사랑이 상하면 지배하고 소유가 되는데요. 지배하고 소유라는 거는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배하고 소유입니다. 네. 근데 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네. 또 우리 이제 직장에서 우리 그 후배들에게도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그럼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자녀나 아랫 사람들은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랫 사람도 자기식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네.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잘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네.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찾아가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두렵고 실패에 대한 이런 그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죠. 막 갑자기 울컥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굉장히 부모로도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가 후배한테 해봐 일단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군요. 또 그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자기 네. 자신에 대한 것도 이제 중년에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그 중년까지 살아오면서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잘하는 걸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역할을 잘하는 거를 또 먼저 우선하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 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어떤 사회로부터 주어졌던 역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중년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기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버리고 정말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랑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중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나 스스로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아주 그 이 책 안에 제가 아주 공감을 했던 내용이 내가 만드는 즐거운 인생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여러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로 해고당하고 중년에 그다음 명퇴당하고 막 가정에서도 무능하다고 홀대받고 막 이러는 이제 그 몇몇 예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서도 굉장히 이제 공감했어요. 제 주변에 그 선배들도 사실 굉장히 회사에서 임원으로 정말 잘 지내고 있다가 퇴직을 딱 하고 나서는 집에서 막 구박받는 그런 가장이 되고 그런 걸 막 이제 자조 섞인 말로 이제 나와서 막 농담처럼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다들 초조해요. 네. 이제는 좀 이제 일도 이제 다 거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더 불안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중년을 정말 즐겁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한 거하고 연장이 되는데요. 네.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를 지금까지는 그 내가 하는 어떤 업적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걸로 내가 나를 규정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존경하는 그 소스가 이제 거기서부터 왔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명함을 잃어버리면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나를 무시하죠. 이제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럿 있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돈도 못 벌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옆에서 이제 이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좀 즐기면서 살아가자 하는 이런 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만족하는 거기에 맞춰서 나를 대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무시 안 해요. 네. 저분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는 뭐 집에서도 그동안 당신 참 수고했으니까 좀 이제 우리 쉬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레 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존경하는 그 소스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이거로 나를 갖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없어지면 스스로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본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내가 나를 좀 괜찮아, 잘했어, 수고 많았어, 인정해주고 네. 내가 편안해져야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많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야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스스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이제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챕터는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는 챕터였어요. 저는 그 제목만 딱 보고도 이렇게 뭔가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삶이 태풍이 불기도 하고 뭐 그걸 뭐 미리 어떻게 태풍이 올 거를 우리가 뭐 대비하겠어요. 예, 방법도 없는데 사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태풍 속을 이렇게 배가 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쓰러지지 않고 잘 복원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복원력을 키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중년에 있는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들이 그런 어떤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힘든 어떤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그 잔잔한 호수 위에 를 항해하는 것보다는 태풍도 좀 몰고 이러면서 막 그냥 힘들고 위험하고 힘들면서도 그걸 이겨나갈 때 훨씬 더 뿌듯하고 그게 즐겁잖아요.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너무 안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올라가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좀 권태스러워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렇게 이 어떤 흔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는 바람과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믿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네. 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와서 내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중년이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러한 훈련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쭉 이렇게 살아오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년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중년을 처음 맞는 분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윗세대는 사실은 그냥 정해진 어떤 그 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얘기한다면 한번 들어가면 그게 평생 직장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정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노년을 갖다 좀 여유 있게 그냥 손자녀를 돌보면서 산다.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우리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력까지도 얘기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 이제 그 어떤 능력이라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자긍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긍심하고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외부에서 오는 인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네. 그래서 자존심은 상대가 나를 인정 안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죠. 네. 근데 자긍심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의 자긍심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복원력에. 그럼요. 네. 그래야지 어떤 데서도 난 잘할 수 있어. 네. 이런 그 힘이 나한테서 있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깨닫는 훈련을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어디에서 제일 힘이 나오는가 하는 걸 알아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내가 네. 제일 잘하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자긍심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사는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이 방송 이제 보시는 이제 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뭘 잘할 수 있지? 라는 걸 하나둘씩 찾아내고 시도해보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자긍심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게 제일 빨리 그리고 쉽게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내가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거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 한성열 작가님 모시고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예,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쪽에도 굉장히 좋은 챕터들 아주 중년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챕터들이 많아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한성열 작가님 나와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유세미의 북카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